8강 데이터 처리 및 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커서와 트랜잭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주로 고급 사용자를 위한 강의이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고 좀 더 고급 사용자로 올라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강의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책과 강의록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소개하고 안에 세부적인 문법 같은 것들은 결국 이제 본인들이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TSQL, 프로시저, 커서,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본 내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론과 실습이라는 본 강의의 기초 교재인 데이터베이스 개론과 실습의 챕터 5와 챕터 8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디버깅하는 과정인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DBMS에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것을 읽어와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SQL 전용 언어를 쓸 수 있고 다른 자바나 C 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는 저희가 R이라는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쓰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이제 SQL 전용 언어인 TSQL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TSQL은 이제 프로시저,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TSQ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랜잭트 SQL의 줄임말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SQL 서버의 SQL 전용 언어입니다. 그래서 SQL문의 변수나 어떤 제어하는 거, 그 입출력 등을 프로그래밍을 추가해서 SQL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SQL문을 수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사용자 변수를 주는 것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수행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수행이 계속 반복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창에서 바로 작성하고 컴파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프로시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시저라는 것은 어떤 SQL 문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SQL 문의 한 단위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프로시저로 묶어 놓고 그것을 그 프로시저를 실행시키면 그 안에 있는 묶음으로 있는 SQL 문들이 전부 다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SQL 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주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본적인 값을 뭐 100을 주고 싶을 수도 있고 뭐 200을 주고 싶을 수도 있으면 그 프로시저에 그 매개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그 변수가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SQL 문으로 넘어가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프로시저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삽입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로 데이터를 삽입 작업을 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조건의 삽입 조건을 이제 인자값만 바꿔도 수행할 수 있고 뭐 저장이 되었다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create 프로시저에서 프로시저 인설트하는 프로시저를 정의하는데 book ID, 뭐 book name, publisher, price 같은 인자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그 SQL 문을 수행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create를 한 다음에 begin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프로시저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insert into에서 SQL 문이죠. 쭉 하는데 이 변수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실예를 보면 프로시저를 수행시키는 거는 exect에서 프로시저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이런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면 이 파라미터 값들이 바로 이 부분으로 전달이 돼서 이 SQL 문이 수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해보시면 13번 튜플이 삽입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문을 사용하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if else라는 걸 쓸 수 있고, 반복을 하고 싶으면 while, 그리고 어떤 TSQL문을 블록화시키기 위한 begin과 end가 있고, 마지막 프로시저를 종료하는 데 쓰이는 return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도서가 있는지 점검한 후에 삽입하는 프로시저를 보시면 프로시저를 만들고 프로시저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조건에 합당하면 이 뒤에 SQL문을 수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SQL문을 선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수행되는 SQL문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반환하는 것은 어떤 SQL 문의 집단이 수행된 다음에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s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average value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값에 어떤 변수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이 값을 수행해서 이 나온 값을 이 변수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아웃풋을 집어넣겠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select 해서 받아들인 변수를 선택하면 여기서 계산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서를 사용하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커서라는 것은 실행 결과를 테이블을 한 번에 한 행씩 처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의 행을 순서대로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두 번째 행과 어떤 비교를 하고, 그 행별로 뭔가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사이에 뭔가 연관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커서를 써서 첫 번째 행에서 뭔가 처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에 가서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 할 때는 커서를 쓰게 됩니다. 커서를 쓰는 용어가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뭐 declare, open, fetch, close, delocate 같은 용어들이 있고, 역할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그 오더 주문 테이블의 판매 도서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는 프로시저를 한번 보시면, 프로시저를 만들고 변수를 선언하죠. 그 다음에 커서를 생성한 다음에 어떤 SQL문을 이제 수행하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fetch next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fetch 스테이터스가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 while의 끝이 나는 end를 찾아야겠죠. end까지 이 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그 다음행을 가면서 이런 SQL 문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음에 가리킬 행이 없으면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커서를 해제하게 됩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의 변경이 될 때 자동으로 따라서 실행되는 프로시저를 말합니다. 만약에 insert, delete, update가 되면 트리거가 자동으로 수행돼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원하는 정책을 이제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앞서 그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장 함수와 비슷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변수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를 넣고 그 안에 SQL문으로 적당히 짜서 어떤 기능을 할지를 정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게 됩니다. 결국 프로시저,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가 다 결국 비슷합니다. 결국 저장 프로시저고,
TSQL로 작성이 되고 됩니다. 단지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호출하는 방법과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세 개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프로시저는 결국 SQL 단순히 SQL문으로 할 수 없는 복잡한 로직을 수행하는 데 쓰이고, 트리거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제 실제 어떤 문장에서 함수로서 SQL문에서 함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개념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논리적인 작업의 단어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랜잭션은 아래와 같이 이제 비긴과 엔드로 끝나는데, 이 사이에 있는 SQL 쿼리들은 전체가 수행되거나 또는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all or nothing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런 경우인데, 데이터를 A에서 B로 보내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A라는 계좌에서 10,000원을 뺐다가 B라는 계좌에 10,000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10,000원을 뺐는데 그 순간에 어떤 지진이 나거나 정전이 나서 시스템이 셧다운 되면 만약에 B라는 계좌에 10,000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10,000원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A 계좌에서 돈을 빼고 B 계좌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A 계좌에서 돈을 뺐던 것이 이제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두 개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1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서 이 둘이 다 수행하게 된 다음에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쓰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둘이 동시에 수행되기 전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섹션의 하나의 그 실제 응용 예제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구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셀렉트에서 탑 20개의 전체 컬럼을 선택하는 거고, 선택하는 대상 테이블은 샘플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0개를 가져와서 트렌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한번 임시적으로 넣어보고 저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미 만들어놔서 테이블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PR에 넣을 값이 들어간 게 총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문구는 begin trend t1. t1은 아무 트랜잭션에 대한 명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트랜잭션을 실행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나면 커밋을 하기 전까지는 전체가 다 실행되거나 아니면 실행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PR이 너린 값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QL 문을 돌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결과를 보면 총 17개 행위에서 3개의 행위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PR 값이 너린 애들 3개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커밋을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이것을 원래대로 돌리겠다, 롤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얘는 실제 데이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메모리상에서 가상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한번 내본 거고, 그것을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백을 실행시키면 그 다음에 셀렉트를 돌리면 다음과 같이 다시 넣을 값인 애들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시 begin trend을 걸고 똑같이 넣을 값인 애들을 삭제하고 커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밋을 하고
다시 트랜잭션을 보면 역시 17개 행이고 PR 값이 널 값인 애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과연 돌릴 수 있을까? 롤백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이미 트랜잭션이 커밋이 돼서 실행이 돼버려서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트랜잭션을 걸고 커밋을 실행시키기 전까지는 메모리상에서 가상적으로 이게 운영된 거기 때문에 다시 롤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커밋을 수행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즉 SQL에서는 우리가 흔히 워드나 다른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 Z 같은 실행 취소 기능이 없다는 거죠. 한번 실행이 돼버리고 나면. 그래서 드랍과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드랍과 업데이트, 크리에이트 뭐 이런 그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강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들도 테이블 한번 드랍시키고 필요한 중요한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매우 유의하시고 드랍과 딜리트 문을 사용하셔야 되고 혹시나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 기능이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긴 트렌을 걸어놓고 혹시 모를 결과에 대비해서 딜리트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최종 결과를 다 확인해보고 이상하면 롤백을 하시고 정말 확실하면 커밋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원본 데이터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SQL 문을 잘 보관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있으니까 걔로부터 다시 SQL문을 쭉 실행시키면 다시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백업을 아주 잘 해놔야겠죠. 백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수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여러 책을 잘 한번 참고해 보셔서 백업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해 놓으시는 게 연구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하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강의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잭션의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입니다. 네, 원자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ll or nothing, 전체가 수행되거나 아니면 수행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일관성은 트랜잭션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전이나 후에나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고립성은 트랜잭션이 하나 수행되는 동안은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어서 그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립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면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트랜잭션의 고립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속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너무 오래된 잡을 하고 있으면 다른 트랜잭션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을 제어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을 강력하게 제어할수록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고요.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시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다 보면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교과서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또 트랜잭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대한 수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앞서 몇 번 말씀드렸던 ECView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한번 연구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고 그것을 실제 분석 프로그램까지 넘기는 단계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R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 R을 좀 더 진행을 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까지 한번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향후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한번 실제 분석에 적용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